어떤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사실혼 배우자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비, 생활비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산 분야에서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활동해온 이민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루었던 사건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실혼 배우자 상속에 관한 문제, 그리고 회생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다룬 사례인데요. 이 의뢰인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힘들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요. 간호조무사로 활동하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두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모습에 반한 어떤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면서 비록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래도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으로 채무를 좀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사실혼 배우자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치료비, 생활비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다행인 점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가인 주택이 있어서 주거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치료비,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집이라든지 상속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고,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따라서 그동안 본인이 썼던 생활비, 또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살던 집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고, 힘들어하던 중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개인회생을 상담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바로 법원, 또 그리고 회생위원회 요구였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 의뢰인이 최근에 채무가 많이 급증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문제 삼아서 전체 채무가 한 7,5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채무의 한 30% 정도 이상을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소득이 한 월 2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또 두 자녀, 미성년의 두 자녀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30% 변제율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이러한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힘든 점을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법원과 한 4차례 이상 조정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의 사용처, 또 어린 자녀 양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저희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마침내 총 채무액의 10% 정도를 3년 동안 분할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 계획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실 법률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또 회생위원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 등이 이제 필요하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상속에 관해서 유언장을 받든가 아니면은 공증의 과정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하신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가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힘드신 점이 있다면 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걸음을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